일기 신도시는 이제 제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정기 기본 방침이 이제 이달 말 확정되고 그래서 일기 신도시 이제 특히 분당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 가치를 어떠냐고도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분당 같은 경우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생각보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요? 왜냐면 이제 규모도 워낙 크고 막형인데요? 막형이긴 한데 그 정책을 사실은 좀 신뢰를 좀 못했던 게 예전에 이제 누타운 같은 경우에도 누타운과 비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과거 정책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일반 재건축은 기반 시설이 있고 아파트만 재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나마 되고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분당 이거는 새로 다 판을 없자는 거거든요. 신도시가. 그래요? 네, 아예 판은 없는 거예요. 그 재건축만 하는 게 아니라 기반 시설이나 이런 거를 다 판을 없자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네.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옛날 그 뉴타운도 옛날에 그 재개발 빌라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가면은 옛날에 그 철거한데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신정 뉴타운이었는데 이런 그 엄청난 땅을 그냥 다 엎어버린 거예요. 다 싸. 그냥 싹 해. 그게 뉴타운이거든요. 그냥 기반 시설을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거예요. 기반 시설을. 그리고 나서 가면은 굉장히 좋잖아요. 예전에 은평 뉴타운 이런 데 가보셔도 그러니까 뉴타운은 서울의 그런 이제 중대 규모로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택지 개발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신길, 해서. 광명. 그렇죠. 다. 근데 이것도 분당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그 재건축만 할 수가 없는 게 그 기반 시설이 이게 다 충족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를 다 이제 엎어버리면 이제 이주 수요를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를 들어보니 이주 수요 임대 아파트를 따로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따로 짓겠다는 게 부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 부지 확보도 주민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다 엎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재건축은 그냥 내가 어느 동에서 추첨했으니까 그 근방이 규모가 작으니까 뭐 지하철역에 있었던 데가 좀 이렇게 멀리 갈 수도 그 정도 차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지금은 뭐 이렇게 공원 조망이 보이고 이런 데 사는데 기반시설 다 엎어버리면 그런 조망권이 이런 게 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안 좋은 지역으로 멀리 떨어져 갈 수 있는 거죠. 멀리 떨어져. 그러면 그거를 과연 사람들이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내가 화합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재건축도 음마 재건축 나온 지가 94년도부터 나온 거예요. 그럼 벌써 30년 된 거거든요. 그때부터 사실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방향을 잡고 있는데 그럼 이제 이게 과연 분당이 그렇게 다 되려고 하면은 과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그 5,000세대, 4,000세대 둔촌주공도 마찬가지고 그 5,000세대, 뭐 7,000세대 이런 쪽도 이거 맞춰서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그게 과연 할까? 근데 다만 그 선도지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는 좀 빨리 될 수도 있어요. 선도지구. 근데 이제 선도지구는 빨리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지 못한 후발주자들이 이제 여기서 떨어진 지역들은 좀 세워라 내워라 갈 수가 있고, 뉴타운도 처음에 1차, 2차, 3차까지 개발 계획을 했다가 어떤 지역은 다 무산된 데도 있거든요. 그냥 폐기 처리.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서 선도지구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나머지가 좀 후발주자들은 조금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정책이 또 바뀌면 우리나라는 정말 문제가 뭐냐면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럼 손바닥 뒤지게 하는 거예요. 손바닥.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민주당 집권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그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고 투자한다는 거는 저는 저 같으면 안 한다. 왜 그 정비 사업도 온갖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무슨 뭐였죠?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3080부터 해가지고 뭐 엄청 많았죠. 맞아요. 엄청 많았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지금 뭐 그거 다 없어졌죠. 없애고 신통으로 그냥 맞아요. 네.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게 그 임대 스테이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도 뭐 지금도 있긴 한데 기업형 임대 스테이인데 잘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임대 정책도 그런 거 정책이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책 때 했던 게 보금자리 주택. 보금자리. 요번에 또 추진한다고 지금 뭐 얘기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정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스탠드가 이제 지방 분권, 약간 이제 지방 분권 쪽으로 이제 가는 경향이 있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수도권, 특히 서울 수도권 쪽으로 좀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방이 좀 살려면 또 민주당이 돼야 되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이제 같이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분당이 학군이 좋고 살기는 좋아요.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집이 낡은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인프라를 좀 누리고 싶은데 그런데 오히려 그 선도지구에서 탈락한 단지들이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그때가 또 그렇게 좀 나는 재건축보다는 내가 그냥 좀 편안하게 살겠다. 그냥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는 데를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오케이. 하지만 이거를
재건축을 바라보고 나는 꼭 새 집에서 꼭 재건축 될 때까지 하겠다. 그러면 20년, 30년이 걸릴 수도 있겠다. 3, 40년. 뭐 길게는 50년 아니면 후지부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아닌 것 같고 최근에 제가 좀 흥미로운 기사를 좀 봤는데 서울이나 강남 아파트를 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역으로 쫙 분석을 했더니 어디가 제일 많은지 아세요? 강남 집을 제일 많이 산 사람 최근에 분당. 아, 진짜? 분당 주민들. 예. 제가 기사를 안 가져오긴 했는데 분당 분들이 강남이나 서울 집을 제일 많이 사셨더라고요. 부자네. 근데 그게 최근에 이제 바람 불지 않습니까? 그냥 팔고 오신 거예요. 바람 부니까. 지금 이제 그 특별법에서 막 사람들이 이제 그 관심하고 가격도 오르고 매매가 되니까 팔고 강남이나 서울 오시는 거죠. 아, 털고 그렇죠. 그래서 바람 불 때 네, 털고. 바람 불 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진정한 승자다. 제 생각은. 물론 이제 그게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그분들이 현명하신 것 같다. 가성비 되게 좋다. 그렇죠. 어. 팔고 싶었는데 너무 잘 됐다 해서 이게 팔고 이제 올라는 거죠. 물 들어오네? 그렇죠. 팔고 난 강남. 그렇죠. 돈 더 못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뭐 저는 현명하신 것 같은데 뭐 좀 더 두고 봐야죠 뭐. 또 선도지구까지는 네. 어떻게든 해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선도지구까지는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유가 문제야, 이제. 그 이유가 문제인 것 같고 이제 선도지구에 지정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제 거기 실망한 매물들도 좀 나올 수 있으니 그런 거를 오히려 노리는 것도 하나 전략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재건축을 바라보는 건 아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실수요나 이제 그런 거 학군이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분당 꽤 난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주도 네. 문제고 돈이 걸리면 다툼도 장난 아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상가도 이제 딱 허물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또 상가들도 이제 허물화되잖아요. 상가들. 근데 권리금이 대부분 뭐 1억 5천 어떤 데 뭐 2, 3억 권리금 주고 들어간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권리금은 사실은.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허문다고 하면은 그냥 빨간띠 메고 하죠. 하죠. 안 그러겠어요? 아무래도 돈이 걸린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 난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난관들을 과연 어떻게 현명하게 헤쳐나갈까가 관건인데 제가 보는 여지껏 봤던 정부 정책이나 정부 이 책임자들은 그런 난관을 헤쳐나가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지는 않더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 계획과 실천은 또 다르더라. 보니까. 예전에 용산도 어마어마하게 발전시킨다고 했었어요. 용산도. 근데 물론 지금도 좀 발전이 되고 있긴 하지만 예전 2008년도 그 금융위기 직전만 7년도 그 금융위기 직전만 하더라도 용산이 이제 떠오르는 태양이다. 항상 그 단어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천지개벽. 네, 맞아요. 근데 2008년부터 지금 2024년이니까 16년 됐잖아요. 무슨 천지개벽이야 지금. 천지개벽을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야? 천지개벽은 이렇게 확 갑자기 바뀌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너무 좀 긴데?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힘들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 서울이나 서울의 재건축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그 단지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데는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상계동이나 이런 데도 좀 가격이 좀 오르고 있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재건축 쪽으로. 왜냐하면 또 정부에서 그 서울시에 이제 그런 좀 인센티브를 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지역들을 인센티브를 줘서 좀 하려고. 그래서 상계주공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중계동이나 이런 상계주공 같은 경우에도 추가 분담금이 뭐 5억이다 하니까 부담이 많이 되니까 거기를 좀 그 용적률 좀 올려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기부 체납을 뭐 조금 줄여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도 조금씩 이제 오르고 있다는 기사가 보이는 거고 그래서 꼭 그 강남이 아니더라도 그런 재건축 단지들 서울이나 재건축 단지들은 분당보다는 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다만 분당 같은 경우에는 선도지구 같은 경우에 지정이 되면은 이제 그런 지역은 좀 빨리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그게 뭐가 될지 아직 모르니까 괜히 투자했다가 좀 떨어지면은 그 가능성을 이제 잘 생각해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도시 전체 재건축은 쉽지 않겠네요. 재건축은 우선 서울 주요 입지만 봐야겠네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것도 중요한 게 아까 이제 입지랑 네. 이게 기사는 다 끝났나요? 아니요. 또 있죠. 좀 이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 입지냐 상품성이냐 요거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끝나고. 이거 왜 가져오신 거죠? 요게 왜 그러냐면 다 아는 건데. 아닌데 최근에 저한테 이제 상담을 오신 분이 네. 지주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떠냐고. 왜요? 갑자기? 잘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지주택을 누가 그 설명을 너무 좋아 보인다고 제 2명이나 그렇게 질문을 받았어요. 최근에. 같은 사업주입니까? 아니요. 달라요. 다른데 이제 한 분은 이제 서울이고 한 분은 수도권인데 저한테 그걸 물어보러 이제 오신 거예요. 이제 설명을 받고 했는데 이거 굉장히 사업성 있어 보여서 좋을 것 같은데 어떠냐고. 당연히 저는 안 한 게 맞다 그랬죠. 그때 이제 또 설득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이제 한 명은 이제 고맙다 두 분 다 이제 이해는 했는데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지주택이랑 뭐 쇼핑몰 상가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분양상가. 분양상가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뭐
또 뭐였어? 뭐 빌라도 이제 좀 안 하신 게 좋겠다 이렇게 신축 빌라. 말씀드리잖아요. 네, 신축 빌라도 안 하신 게 좋겠다 이런 계속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시더라고요. 여전히 장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전히 지주택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주택조합은 그냥 쳐다도 안 보시는 게 맞고 제가 이제 그 통계를 좀 봤더니 지주택이 한 10% 정도는 되는 경우가 있어요. 10에서 한 20% 정도는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전 재산일 수 있는데 그거를 그 10% 20%에 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이게 싸게 보인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또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게 올라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거나 계속 지지부진 지연이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주택은 하지 마셔라. 그래서 좀 최근에 이제 오신 분들 때문에 이제 요 얘기를 갖고 왔어요. 두 명이 나오셨네요. 비슷한 시기에. 네, 비슷한 시기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집값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지주택이 싸 보이셨나 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오신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 지주택은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인생이 너무 편안한가 보죠. 그래서 뭐 너무 무료하다든지 뭔가 너무 지금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인생에 어떤 도파민을 좀 넣고 싶다. 그래서 나도 가게 했나 봐.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것도 방법입니다. 인생이 조금 나 좀 다이내믹해지고 싶다 하면은 지주택이라든지 네네. 신축 상가라든지 자영업해요? 자영업이라든지 특히 카페 이런 거 네. 이런 거 하시면 아주 인생이 재밌어집니다. 네, 부지런해지고. 맞아요. 많이 배우긴 했고 그다음에 머리 회전은 엄청 빨라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머리가 팡팡팡팡 돌아간다는. 맞아요. 네, 하지만 굉장히 피곤한다는 거. 힘들고 피곤하다는 거. 결국 털고 나왔다는. 근데 잘하신 분들 계세요. 잘하신 분들 계신데 이제 저는 성향의 그쵸. 차이. 맞아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주업과 그렇죠. 포지션의 차이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그 맞는 분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